이 뒷부분은 얘들아 한지를 들었던 친구들 우리 지유 누나의 인터뷰를 들었던 친구들은 들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인 친구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유야 앞에 나와서 하고 PD님 요거 화면 좀 해주세요. 얘들아 나 사라지지 않았다. 지효 가운데 서. 너 재미 붙였구나. 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18학번 다니고 있는 임지유라고 합니다. 전성호 선생님 강의는 재작년에 재수를 하면서 처음 들었고, 이렇게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께 가게 되었어요. 요즘에 이제 수능이 한 300일 정도 남았고 여러분들 마음 불안할 텐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제가 수능을 준비했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능을 준비하면 좋을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는 제 작년에 이 시기에 재수를 어떻게 할지, 어떤 학원을 다닐지, 어떤 강의를 들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많이 불안했고 막 여러 가지 정보 때문에 많이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수기 이제 수능 수기를 읽게 되었는데 그 수기에 그런 말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자기는 수능 전날에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내가 모르면 다른 사람들도 아무도 모른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수기를 읽었는데 그 수기를 읽고 너무 멋있다. 이 사람처럼 수능을 준비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많은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을 거고 그 노력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나도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자신감 있게 수능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다행히도 수능 전날에 저도 비슷하게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난 최선을 다했고 이 시간들에 후회가 없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수능장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후회 없는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집중을 하셔야 돼요. 한순간 한순간에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내가 막 어떠한 성적이나 어떠한 목표, 어떤 걸 틀렸다 이런 거에 하나 작은 것 하나하나에 막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집중을 하시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이야 지효야? 네. 야 우리 오늘 커플룩이다. 노란색. 예. 어제 했던 얘기라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 세지만 듣는 친구들이 듣는 거니까 선생님이 어제 했던 질문 다시 한 번만 할게. 네. 세지는 안 했잖아. 네. 한지를 했었지, 그치? 네. 한지를 했었는데 세지에 대한 학습법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이제 지우가 수능에서 4개를 틀렸어요. 근데 그 중에 2개가 뭐였냐면 한지였어. 그치? 이거 진짜 뼈를 때리는 팩트야. 이거 웬만한 선생님이 이런 얘기 안 해. 근데 그냥 하는 거야, 솔직히. 너무 지우한테 미안했었거든. 근데 중간에 혹시라도 한지 포기하고 싶은 마음 없었어? 중간에 6구 때 힘들어가지고 선생님이랑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 포기하고 싶은 마음 없었어? 네. 아예 없지는 않았지만 조금 많이 흔들렸거든요. 계속 성적이 안 나오니까 나랑 잘 안 맞는 게 아닌가, 내가 하고 있는 공부법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좀 정복하고 싶은 그런 승부욕이 생겨가지고 이 과목을 내가 진짜 해내고 말리라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공부를 열심히 했고 좀 그런 마음가짐으로 전공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거 어제도 듣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얘들아 이런 마인드를 갖기가 진짜 어려워. 그리고 상당수의 현실적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지유가 일반 사회 교육과를 가기도 했고 다른 과목 일사에 해당하는 좀 뭐 생윤이나 이런 걸로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해보긴 해. 근데 뭐 그건 결과적인 얘기고.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아마 과목을 바꿀까 뭐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 근데 나는 진짜로 지유가 이건 내 해석이야. 지유가 과목을 안 바꾸고 그대로 갔기 때문에 새로운 과목을 하려고 했을 때 들어가는 시간보다 시간적인 건 벌었고 과목의 밸런스가 유지되면서 다른 과목도 고득점이 유지가 된 건 아닌가 이 생각을 하거든.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잖아.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후배들한테 조금 화면을 보고 있는 친구들한테 이맘때 해주고 싶은 얘기. 일단 지금이 수능이 앞으로 많이 남은 상황에서 커리큘럼을 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할 거고 이 시기에는 어떤 걸 할 거고 이 시기엔 어떤 걸 할 건지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게 엄청 중요하고 1년간 공부를 하면서 많이 방황을 해요. 지금 내가 뭐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옆에 친구가 공부하는 거 보면 나도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고 막 들리는 소문들도 너무 많고 막 팁들도 너무 많고 그런 홍수 속에서 엄청 방황을 하게 되는데 그때를 위해서 지금 딱 기출을 어느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EBS는 언제 뭐가 나오니까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선생님 강의는 언제 들을 거고 어떨 때 특강을 들을 건지 이런 걸 준비를 지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월별로 아니면 기간별로 이제 6월 대비라든지 9월 대비라든지 아니면 내신 대비에 맞춰서 월별로 커리큘럼을 자기 스스로 짜야 되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과목별 밸런스를 맞춘다던가 자기의 취약점을 잘 파악을 해서 커리큘럼에 넣을 수 있도록 좀 유동성을 갖춘 계획의 표를 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도 그래서 바꿀지 말지 고민을 하면서도 그런 큰 커리큘럼 안에서 제가 이걸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미뤘던 것 같아요. 맞아, 대단한 것 같아. 대단한 것 같고. 그런데 한 가지 또 궁금한 건, 재수학원에서 이제 데일리 리포트라고 해가지고 매일매일 학습한 걸 쭉 썼잖아. 네.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 인강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일일이 쓰지는 않겠지만, 왜 요새 플래너 풍년이거든. 맞아요. 그런 거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런 팁 한번 좀 줄 수 있어? 친구들한테? 지우만해. 사실 얘들아 감안하고 들어야 돼. 결과가 좋아서가 아니라 대단한 거야. 이런 심지가 굳다는 거. 나 깜짝 놀란 게, 스튜디오 왔어. 오늘 지금 뭐 박광일 쌤, 이명학 쌤, 임정환 쌤, 뭐 문과에 내놓으라는 라인들 다 최라하는데 몰라 아무도. 깜짝 놀랐어. 들어는 봤대. 몰라 근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4개밖에 안 틀리고 다 잘하고 갔단 말이야. 저 선생님들을 몰라서 잘한 게 아니라 자기만의 커리를 가지고 했던 거야.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 인강 들었던 것도 아니야. 그냥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만으로 했던 거야. 그럼 나는 도대체 이런 애 머릿속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 DNA가 좀 궁금했던 거야. 그리고 일반적이진 않지만 너희들이 이거에 좀 그래도 뭔가를 좀 배웠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거거든. 나는 그 데일리 리포트 부분, 이 친구들이 조금 데일리 리포트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공부한 것들을 기록하는 거, 때로는 너무 집착하기도 하고 막 이런데, 좀 거기에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좀 플래너 활용법과 관련해서 줬으면 좋겠어. 일단 뭐 플래너를 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일주일 단위로 짜면 그걸 못 지켰을 때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고 그걸 조정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일일별로 썼어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쓰고 그랬는데, 플래너를 쓸 때 가장 좋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시간을 재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표를 짤 때 막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뭘 해야지가 아니라 저는 그냥 오늘 해야 되는 걸 이렇게 쭉 쓴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스탑워치를 켜고 내가 이때부터 이때까지 언제 공부를 했는지를 적었어요. 그러니까 40분 공부했으면 40분, 뭐 50분 공부했으면 50분 이렇게 기록을 했고, 그걸 일주일 동안 합산을 해서 내가 수학 같은 경우는 수투를 몇 시간, 뭐 미적분을 몇 시간 이렇게 공부를 했구나. 그걸 반성하고 내가 영어를 조금 덜 했구나 이런 걸 피드백을 하면서 다음 주에는 영어를 조금 더 많이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해서 다음 주에 반영하는 식으로. 그래서 딱히 시간을 적진 않았고 그냥 해야 될 것들만 적어놨던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로. 여러분들 이 팁은 좀 배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내가 확인 차원에서 내가 어제 들었던 거 다시 한 번만 확인하면, 주당 5시간 사탕 공부했다고 그랬지? 5시간 정도? 그치? 근데 그거 한 번에 몰아서 했어? 나눠서 했어? 저는 나눠서 했어요. 매일매일 그치. 쪼개서. 그치. 20-30분이라도 그렇지. 쪼개서 하는 게 제일 그렇지. 좋은 것 같아요. 그치. 나도 그 얘기가 너무 듣고 싶었던 거야. 그래요, 진짜로. 진짜로. 근데 옆에 화면 같이 쓰니까 야, 진짜 나 괴물이다. 근데 공부를 잘해서 이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어떻게 요새 세상에도 이렇게 공부했던 친구가 있지,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정도까지 해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정말 대단한 거고. 이 친구는 어제 한지 인터뷰 봤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계속 점수가 오른 케이스예요. 중간에 조금 슬럼프도 있었겠지만 지금 기억 안 난데 물어보니까 올랐던 케이스고, 한 번에 가지도 않았고 사실은 다니던 대학이 있었고 그랬었어. 용인에 있는, 용인 죽전에 있는 단국대를 들어갔다 1학년만 다닌 건가? 1학기만 1학년 다녔나? 2학기까지 하고 휴학했어요. 하고 휴학하고 1년 동안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보더라도요, 저는 대단하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완전 태어날 때부터 DNA가 달라가지고 천재여가지고 이렇게 사기 캐릭터여가지고 된 게 아니라고 봐요. 자기 노력으로 다 극복을 한 거지. 그치? 그런데 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 이제 화면에서 사라질게. 마지막으로 네가 한 뭐 시간은 상관없으니까 짧게 후배들한테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 네. 이거는 얘들아 내가 사전에 얘기 안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당황할 건데, 그래도 나는 지우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 기운 많이 너희가 받아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빠질 테니까 이번 시간 이거로 끝이야. 이거로 끝인데 지우한테 마지막 얘기 간단하게 듣고 빠이빠이 하면 될 것 같아. 선생님 갈게. 공부를 하면서, 이건 제 모토기도 하고 제가 제 주변 친구들한테 엄청 많이 하고 욕도 많이 먹었던 말이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공부를 안 하는 사람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막, 아, 나는 공부 머리가 안 돼. 나는 뭐 이래서 못해, 이래서 못해. 이런 건 정말 말도 안 된다 생각하고, 중요한 건 자기 의지고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제가 막, 아, 나 뭐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모르겠어. 내가 뭘 인강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어떤 인강을 듣던지, 어떤 책을 쓰던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든지, 가장 중요한 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 그걸 많이 많이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효과적인 방법도 좋죠. 어떻게 외우는지 뭐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좋은데, 그걸 알아가고 막 찾아보고 그러는 시간이 더 많이 든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잘 모르겠고 확신이 없을 때는 그냥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시간에 집중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 아,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방황하지 마시고 공부를 일단 하세요. 네, 이 세상에 공부를 못하는 사람 없고 안 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